제가 마지막으로 신문사에 퇴근한 날이 예. 1980년 예. 5월 18일 오후 7시였습니다. 네. 그 시간에는 예. 전남 도청 바로 옆에 있는 저희 그 신문사를 노타리를 감돌고 1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예. 조선대학교 광장에 나가서 평화적인 햇불 시위로 끝난 것을 마지막 취재하고 집으로 퇴근을 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날 아침 19일은 예. 5월 19일 날. 5월 19일은 예. 5월 19일이 아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그 해상황 장보고 예. 완도에 해신 기동 취재를 출장을 가기 위해서 신문사를 출근하러 가는 시간이 8시였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나주 합동 버스 터미널에서 예. 전투복을 입은 나주경찰서 보안과장 임모 경감이 예. 호루라기를 불면서 차량을 전부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보안과장 보고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짤막하게 광주에 폭동이 나서 차량 통제를 합니다 하는 걸로 말을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폭동이야 하고 조급해서 전화를 걸러 가니까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가 빨간 공중전화가 터미널에나 한 대 설치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미 광주로 출퇴근하는 학생, 통근하는 공무원들 인산인해를 이루어 가지고 전화가 내 차례가 안 돌아와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가 아마 37살 때니까 저보다 9년 선배인 나주의 선배 한 분이 몽둥이와 강목을 든 20대 젊은이들을 몰고 나와서 나주 은민이여 광주로 갑시다.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답니다 하고 선동을 하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제 학생운동으로 알았던 광주 사태가 하루아침에 46세 된 작년에 국민연합 김대중이 사조직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이건 제2의 폭동이 아니라 제2의 유교다 하고 저는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이미 통신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건지어서 저한테 오는 전화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유신 언론인 기다려라 하는 협박 전화만 날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제가 피할 길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 5월 19일 다음날 그날이죠. 출근 못한 오후 3시에 이미 버스를 탈취한 폭도들이 장발을 하고 저희 사무실 지사 사무실에 있는 100m 전방에 나주 금성동 파출소 옆에 나주 예비군대대 무기고를 폭발을 한 걸 보았습니다. 폭발했습니까? 탈취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버스 2과 2분을 후진을 해서 이가 2분을 트럭. 네, 트럭을 후진을 해서 예. 그 무기고를 밀어붙여 가지고 예. 거기서부터 무기가 탈취됐는데 그 무기고에는 1600정의 M1 소총과 칼빈, 탄약 등 엄청난 숫자 중화기인 M60 기관단총이 들어있었습니다. 기관총. 네, 기관총이. 예. 그때부터 나주는 무법천지가 돼서 그 총기를 이곳저곳 서로 나르는 폭도들만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살아보겠다고 마지막 피한 곳이 나주 예비군 대대.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이틀 만에 네. 이게 북계군이 개입했다는 그걸 분명히 밝혔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18일 날 예. 순수한 학생들이 예. 조선대 광장에서 해산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 학생운동으로 알았던 것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루 만인 19일 날 예. 광주 시민들이요. 전두환 일당이 예.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예. 항의를 고장인 나주의 은민들이요. 광주로 갑시다 하고 선동을 하고 오는 사람이 예. 작년에 46세 된 내 고향 선배 국민연합 김대중의 사조직인 국민연합
나주 책임자가 아, 젊은이들을 얼굴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몽둥이와 강목을 들고 20여 명을 몰고 오면서 터미널에 와서 선동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폭동이 아니고 민주화운동이 아닌 제2의 6.25를 다시 만났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고 예, 저를 유신 언론인이라고 칭하면서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예. 보통 김대중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네. 저를 유신 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근데 그거 북계군이라고는 단정을 못할 낀데 어떻게 북계군이라고? 네. 부대 피신을 가가지고 예, 부대 사수하기 위해서 예. 그 부대 정모 소령 대대장과 아, 같이 합동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예. 특공대를 조직해서 부대를 내놓으라는 60명의 장발족을 목격했던 겁니다. 아, 장발족입니까? 전부가 장발족. 체격이 비슷합니까 다? 60명. 예. 젊은이들.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이미 부대 앞에 예비군 그 대대이기 때문에 연병장이 한 500평 정도 되고 네. 현역이라 해야 불과 20여 명 내에 있고 예. 나머지는 방위병 예비군들이 있는 그 부대입니다. 예. 현재상 대대 규모지만은 예, 예. 거기에 이미 그 앞 부락 예. 거기가 흥룡부락입니다. 네. 지금 이 나주에 전신 전하국이 있는 바로 시청 옆이 흥룡부락입니다. 예, 예. 그 흥룡부락 앞에 무장한 차량을 들이대고 트럭이 있던가? 네, 오. 버스와 트럭을 어, 들이대고 부대를 내놓아라 아, 부대를 내놓아라 바로 했어요? 하고 이미 공중 발포를 총을 쐈어요. 이미 그 이전에 타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총을 쏜 걸 보고 음. 저 장발족들이 저건 특수한 단체 아니면은 저 머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예. 북계군 개입. 예. 아, 제 나름대로 인정. 아, 저게 특수국이다 싶었던 말이죠? 그리고 거기가 예. 이 특공조라 해가지고 아. 차량에다가 부착까지 했습니다. 아, 참, 월남에 파병됐다 오셨죠? 참.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평생 막 총을 3번 들었습니다. 아, 예. 자, 병역 의무하느라고 한 번 들었지 않습니까? 예. 처음 육군에 갔었을 때. 네. 그 다음에 월남 파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월남전에서 총을 2번째 들었습니다. 예. 예비군 대대에 와서 나 살기 위해서 예. 다시 총을 든 게 평생에 총을 3번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경험으로. 네. 네. 월남에 파병됐을 때, 그때 북계군들이 먼저 와 있었다는 그런 설이 있던데. 그러죠. 월남에도. 1000명의 북계군 특수부대가 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그 애들이 무슨 명목으로 거기로 왔느냐? 예. 태권도 교관 명목으로 해서 그래. 특공조가 왔던 것입니다. 월맹군에. 특수부대가. 예. 월맹군에. 예. 그래서 그게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네. 전파 탐지, 감청. 감청, 예. 우선 감청 예. 그런 방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안심하고 우리 한국말로 막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래- 그러니까 알고요. 저희들 작전이 전부 노출된 거죠. 예. 그걸 언제쯤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1966년 9월께 될 겁니다. 아, 예. 그때 앙케 작전 이전에 예. 아마 한광덕 장군이 그 예. 작전에 그 참여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작전 때 당시 뚝고 전투? 예. 맹호 작전에서부터 예. 이게 소총 소대 부대가 전멸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한국군이요? 네, 한국군이요. 소대가. 예. 아. 그때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예.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그 실종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예. 대남 평양 방송이 예. 주월 한국군은 들어라. 예. 우리 이북에 예. 돌아온 국군 용사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고 그 실종자의 명단에 들어있던 그 전후 하나가 예.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띠고 이미 네. 월남전에 1000여 명의 그 계대를 보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요 나주에서 봤을 때는 장발 외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었습니까? 가령 장발에다 일사불란한 행동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러죠. 차량 한 대마다 예.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마다. 아, 대마다. 차량이 몇 대인데
몇 대쯤 왔습니까? 그때 부대를 내놓으라고 온 차가 2대였는데요. 예. 네. 지휘자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동을 하는 걸 봤는데, 예. 비그는 예로 예. 그 지휘자는 어떤 지휘를 했느냐. 예. 부대 특공조는 돌격한다. 부대를 몇 분 내에 내놓지 않으면은 예. 돌격한다고 선봉에서 소리를 치면은 그 다음에 공포 총을 쏘고 사격을 하는 것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는 것을 거기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때 부대를 며칠간 사수하셨죠? 제가 20일 날 들어가 가지고 24일 날 작전을 할 때까지 6일간을 사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미 그 6일 동안은 예. 나주 3만 인구의 나주 읍이 예. 상가가 철시하고 예. 피난민이 생겼습니다. 그 피난민은 누구냐? 광주에 자식을 보낸, 학교를 보낸 부모들이 예. 가방을 짊어지고 자식을 찾기 위해서 걸어서 광주까지 갔다가. 갔다 오는 사람. 네. 광주에서 자식을 못 찾고 되돌아오는 사람에서 피난민 대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나주 사람들이 아니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서남부 11개 시군의 관문입니다. 예, 교통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서남부 11개 시군에서 광주로 유학 보낸 학생들, 예. 그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예. 보따리 하나씩 짊어지고 걸어서 광주길을 찾아오고 나주까지 왔다가 광주의 교통이 차단되니까 예, 예. 오도 가도 못하고 피난민 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네. 아. 그래,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예. 특히 요즘은 어떻게 지금 많은 정보도 접하셨잖아요.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은 나주에 예. 명칭은 광주 사태입니다. 예.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른 나주에 예. 5.18 사적비가 아. 6개가 도로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첫째 한 개, 나주 예비군 대대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기고 자리? 무기고, 예. 무기고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민주화 운동하는데 광주 항쟁에 투입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비를 세운다 하는 그 비, 예. 그 다음에 1km 지점에 있는 김밥 항쟁 사적비입니다. 그 김밥을 나눠준답니까? 그 김밥을 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면요. 예. 4일 동안 네. 상가가 철시하고 대문을 닫고 피난민이 생겼던 이 나주에서 예. 그들의 항쟁을 돕기 위해서 나주 운민들이 스스로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군한테 제공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아, 예. 김밥 예, 사적비. 기념비입니다. 예. 그런데 그 기념비는 다른 게 아니고 17일 예. 나주 경찰서장 김아무개 총경을 지휘자로 해가지고 전남 도청 경비를 나갔던 것입니다. 예. 방호 경비를 나갔던 건데 예. 나주 경찰서는 인원이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호 경비를 한 분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아. 나주 군청의 그 부녀들이 예. 공무원 부녀들입니다. 예. 부녀들이 김밥 300명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 보급품으로 지원으로 가려다가 차량이 통제되고 교통이 마비되니까 주지 못한 것을 군에 잠시 보관해 있던 것을 나주 군을 기습했던 그 사람들을 군청을 기습했다. 기습했던 그 사람들을 달래느라고 예. 군에서 김밥을 제공해 줬던 겁니다. 아. 그 김밥이 나주 운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해서 김밥을 싸서 항쟁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둔갑해서 세워진 것이 그 사적비입니다. 예. 네. 기회만 있으면 그냥 둔갑시켜 버리는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적비 3. 예. 나주 한독고등학교는 기술계 고등학교입니다. 예. 그 정문에는 버젓이 이 학교 학생 30여 명이 예. 민주화 운동에 제일 앞장서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를 세운다 하는 사적비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학생이 참여를 했다고 그 사색들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지금 6월 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매년 호국 보훈의 달에는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미망인 유족들이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하는데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추념식을 생략한다고 시에서 통보를 했던 나주시입니다. 그런데 나주시의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 지역의 의회 의장 이들이 호국 보훈의 달 현충일 추념식은 생각했던 사람들이 망월동 참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건 김대중 정권하에서 세민년에 공천만 받으면 지팡이를 세워도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이 지역에서 그들이 전부 세민년 소속의 시장이요 세민년 소속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이 호국 보훈의 달 추념식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은 기피하고도 5.18 망월동 국립묘지 참배가 이게 웬 말입니까? 저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기구한 일들을 통탄하고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1200명의 폭도들이 예. 완전 무장을 하고 나주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광주로 진입을 못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전을 편 게 나주 전신 전하구 옥상에 작전을 폈고 그 옥상 바로 밑에 철탑에 M60 기관총을 걸어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상 더 가면은 발포한다 해서 그 폭도들 1200명이 광주 해방구 설정한 광주 도청으로 가자 했던 그것들이 못 갔던 것입니다. 지원군이 도착 못했네. 지원군이 도착 못했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 함께 해방구 설정해가지고 도청을 점령했던 무리들은 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지원군들이 전부 오기로 한 거. 그래서 목포 별동대도 특별하게 목포 별동대라는 걸 조직해 갖고 목포 별동대도 왔고 그때 당시 나주에 갇혀가지고 올라가지 못했던 차들은 전부 영암 시민군, 무안 시민군, 목포 시민군 해갖고 표에다가 차량에다가 전부 표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무리들이 갔더라면은 아마 그 준안마을에서부터 준안마을을 거쳐서 가면은 화순 지원동으로 해서 전남 도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광주를 못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선무 방송을 계속해서 그애들이 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300명의 공수부대를 지원받았다. 나주 시가지에 진입한다 경군이. 그때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살한다 하는 선무 방송을 제가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광주로 못 올라가고. 그거는 모략 방송이었죠. 그렇죠. 예. 그건 월남전에서 저희들 썼던 선무 방송입니다. 그 1200명 나주에 집결한 1200명 그 무장 폭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동 그 주안마을 그 공수부대가 그 이제 목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로 지나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거길 지나갔으면 예. 아마 거기 지키고 있던 대한민국 국군 공수부대가 예. 전부 전멸당했을 겁니다. 아, 네. 예. 더 무서운 화기로 전부 무장을 하고 도청을 향해서 진격하고 예. 가는데 거기 벌써 특공조가 차에 써 있었습니다. 특공부대가 있어가지고 예. 특공조부터 1200명을 무기는 뭐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M60 기관총에서부터 아. 수리탄에서부터 없는 게 없죠. 수리탄도 나주 예비군 뭐 박스째로 참 대대에서 탈취되는 것만 해도 수리탄이 수십 박스입니다. 아. 네? 나주가 상당히 컸더만요 거기. 제일
처음에는 38개 무기고였는데 예. 다음에 44개소로 늘어났는데 예. 38개 무기고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나주 것이었습니다. 예. 전체 5,700여 정의 무기 중에서 1,700여 정이 여기 한 군데서 털렸으니까요. 예. 기관총을 여기서 탈취했던 M60 기관총이 전남 도청에 장착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가져간다. 여기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태가 수습되고 여기 대대에서 그 무기를 회수하러 광주로 올라가서 회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19일 광주에 폭동이 났다고 해서 예. 통신이 마비되고 할 때 이미 예. 전라남도 경찰국 산하 경찰들은 예. 무장 해제를 하고 예. 무기도 은닉시키지 안 하고 예. 이미 도주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비워놓고 가버렸네. 지서 그렇죠. 파출소까지. 네. 그럼 그랬던 책임자가 예. 민주화 유공자가 돼 있었어요. 그럼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 그 사람은 나중에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뭐 그렇게 좀 잘한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됐잖아요. 잘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예. 민주화 운동한 시민을 보호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예. 저 사람이 민주화 유공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예.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19일 날 몇인지는 모르십니까? 그렇죠. 제가 폭동이다 해서 출근을 못하고 나중에 고립되어 있을 때 이미 광주는 무장 해제가 전부 돼가지고 있었으니까 19일 오전으로 봐야 됩니다. 네, 예. 제일 먼저 그러니까 무기 피탈 당했다 해가지고 조치를 받기 이전에 전출을 시킨 게 전남 도경 상황실 시장으로 전출을 갔던 것입니다. 정순몽 경위가. 그래 지가 피탈된 날짜를 숨겨야 되니까 21일로 해서 지금 검찰 기록에 21일 날 시민군이 무장을 했다. 무기고를 털었다. 그렇게 실제는 바뀐 19일인데. 것입니다. 실제는 네. 예. 그래 저희들이 전화국에서 광주 진입을 막고 작전을 할 때 예. 정순문 경위가 한복 두루마기에 칼빈총을 둘러매고 정문에 와서 계엄군 책임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나 금성동 파출소 소장입니다. 하는 연락을 현역병이 옥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순문 경인가 확인해라 했더니 정순문 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기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간 놈이니까 그럼 우리 올라올 필요 없다. 내보내라 해서 총 뺏고 내보냈습니다. 총을 뺐고. 총을 뺏고 현역이 총을 뺏고 내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피탈 책임을 안 당하려고 한 게 보직 받은 게 전남 경찰국이었습니다. 상황실장이 그때 경위였습니다. 요직이네. 그래서 현지에서 문책을 받아야 될 공직자는 전부 일단 전출시킵니다. 그래서 나주경찰서장은 김상윤 총경입니다. 전남 도청 앞에 방호 경비를 맡으러 간 책임자가 부재 중에 나주경찰서 피탈됐다 해가지고 일단 나주 전라남도 수사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옷을 벗은 겁니다. 35년 전의 얘기를 하면서 제일 가슴 저리는 일은 그때 당시 나주 예비군대대 대대장을 했던 정윤소령입니다. 예. 저와 함께 16명 현역병으로 이 부대를 지키고 1200여 명 이상 되는 폭도들을 제지했던 그 사람이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를 제일 먼저 탈취당했다 해서 예편을 바로 즉각당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 안부를 물으러 갔더니 장애인 단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예. 거기 고향이 광주 광산구 평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무기 피탈당했다 해가지고
예편돼가지고 그래도 그 숭고한 그 뜻을 살려서 장애인 단체 일을 보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것이 결국은 제가 무기를 비탈됐다는 그 책임을 받고 제가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느라고 장애인 단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무슨 불이익을 받았나요? 소식을 좀 알려고 동분서주를 했더니 지자체 광산구 구의원을 나와서 출마를 했다는 네. 쪽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위로를 하러 가가지고 25년 전에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회포를 풀었던 그 얘기 끝에 지금 하는 게 뭔가 했더니 장애인 단체 일을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구의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목이 비탈된 그 책임을 저한테 물어와서 당연히 퇴역당했습니다. 전역 조치 당했다고? 네, 전역 조치를 그래서 소령으로 당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최고 책임을 지하했던 계엄 분소장 정 소장, 예. 31사단장은 네. 처음엔 공수부대한테 강경 진압을 요구했다가 태세가 기울어지니까 진압을 자기는 한 일이 강경 진압 한 일이 없다 하고 전부 발뺌하다가 명령한 적이 없다고. 명령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허위로 거짓말을 하다가 예. 결국은 평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겁니다. 그 책임자가. 두 번째, 광주 경찰을 무장 해제하고 전부 탈출하라고 했던 최고 지시자 최고 지휘자. 안병화 전남 경찰국장이 예. 치안을 확보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계엄사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광주 사태로 계엄사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그런 식으로 취지로 해가지고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 또 광주 민중봉기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으면 소위 그 명칭대로 그들이 말한 민중봉기 그 명칭대로 광주인들, 전라도인이 행정구역이 전라남도 광주시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특혜를 민주화 유공자로 받아야 될 것이 전라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전 국무총리 이해찬, 예. 평화민주당 대표를 했던 한학업, 평민당 국회의원을 했던 예춘호 등 35명이 민주화 유공자로 탈바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